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 뒤편으로 난 길입니다. 지난 7년간 이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게 해준 서초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점용 허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지 7년 10개월 만입니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도로 지하 부분을 원상 복귀시켜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예배당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경제 문화적으로 제한된 시설물이라며 서초구의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로 지하 사용 허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사랑의 교회는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슈 인터뷰. 점용 허가가 난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박성준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구청장 재직 시절 예.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가 있었다 보니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시기도 합니다. 네네네. 당시 구청장으로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사항은 전부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항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 10월 달에 이쪽이 꽃마을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교회에 있는 부분이 그것이 주민 제안이 접수해서 물론 뭐 사랑의 교회 측에서 접수를 했겠죠. 접수를 해서 2009년 11월 12월에 여러 가지 어떤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거기에는 대법원이라든지 지하철 공사라든지 서초구청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다 거치고 2010년 1월에 이것이 꽃마을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돼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이 된 사항, 서울시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서초구 의역에서 꽃마을 지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한 2010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울시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때 전경이 이런 사진이었고요. 전경이요. 그다음에 그때 보면은 여기요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보면은 지상 면적, 지하 면적까지도 뭐 지하 면적이 12,000평, 지상 면적이 8,400평에서 상세한 어떤 건축 개요라든지 공지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그 당시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도 한번 보십시오. 지하도 지금 몇 층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모든 것이 결정돼 가지고 서초구청에서 결정한 점용 허가 준 것은 이 뒷부분 8m 도로에 7m의 지하 점용만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이 전체 계획에서 요 조그마한 이 부분만 저희들이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은 서초구가 재량권을 남용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다는 건데요. 네네. 당시 점용 허가를 내줬던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참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데 넓게 보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이유는 분쟁 해결이 있으면 법원은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점이 둬야 됩니다. 그것을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여지를 주면 안 되죠. 이번 판결은 그런 판결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도로법이 한 60년 됐습니다. 60년 되다 보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죠. 또 그 도로법 안에서도 좀 넓게 해석하면 충분히 여지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그런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방금 대로 세계는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차원에서 좀 아쉽다는 이런 말씀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판결에서 재량권 이탈 남용 이유를 5가지를 들었습니다. 네. 그 5가지 하나하나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배당을 비롯한 지하 시설물은 영구 시설물로 원상 회복이 불가하다 하는데, 원상 회복이 불가한 시설을 그 재판 판결에 원상 회복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지구상에 원상 회복 불가 시설 없습니다. 50층, 100층 차례도 그냥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파괴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영구적인 사정을 설정했다나 사건을 설정했다 하는 건데, 땅은 서초구청 땅이고
시설만 그쪽이지 얼마든지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땅 소유주가 엄연히 서초구청 땅인데. 그다음에 도로 조명 허가하면서 무슨 통행에 불편을 줬다. 지금 수많은 도로 점령 허가를 하는데 임시적으로 불편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우회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 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로 점용은 해당 교회의 사익만을 위한 것이다. 물론 사익을 위한 건 맞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점용료도 연사학을 내고 또 인근 도로 4m를 더 확보하고 남측 북측 도로도 확보하고 어린이집도 공간 기부 체납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공간을 개방하고 이런 어떤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달라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기부 체반을 조건으로 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은 앞으로 다른 데도 그렇게 오면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하는데 어린이집 외에도 다른 기부 체납을 많이 받았는데 단순히 어린이집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 어떤 판결 어떤 재량권 일탈 어떤 남용 하나하나의 어떤 근거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서초구 독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로 점용 허가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시에서 결정할 때 서울시는 대법원이라든지 도시 지하철 공사라든지 서초구청이라든지 관계기관의 협의가 이미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저는 참 불만인 것이 이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할 때 시장은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2009년 10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2012년입니다. 2012년 시장은 박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박 시장. 현재 박 시장이 일부 주민 감사 청구를 빌미로 문제가 있다. 정치 쟁점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임 시장이 도시계획 결정한 걸 후임 시장이 그래 뒤엎으면 안 되죠. 거의 비슷하게 같은 취지라면 특별히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대법원도 협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그런데 그 당시 대법원장은 이호군 대법원장인데 지금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바뀌었다 해서 이걸 뒤엎고 문제가 있다. 이것도 정치 쟁점화의 하나의 어떤 그런 차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불만이 많고요.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서초구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되고 대법원 협조도 얻었고 여러 가지 지하철 공사 협조도 얻었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우리 마음대로 그걸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에 똑같은 것이 내려온다 해도 해줄 수밖에 없다. 왜? 도시계획 결정권은 서울시장만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우리가 거부했을 경우에 서초구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 결정 거의 못합니다.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나 해외에서 이 같은 비슷한 사례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엄청 많죠. 우리나라의 도로 점용 허가 사례가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요 반포 지하상가 있잖아요. 도로 밑에 지하상가 있는 경우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해 생기거든요. 그거는 소공동이라든지 영등포 지하상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의 지하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로 점용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각 1호선의 9호선의 지하상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지하철에서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는 통로, 위에는 도로지만 들어가는 통로, 그럼 롯데백화점을 위한 또 현대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각 건물로 들어가는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그런 것도 도로 점용을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 삼성 삼성전자 R&D 센터 요 뒤에 우면동에 있습니다만은 양쪽 건물이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통로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 다 지하 점용으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의 현대백화점의 밑에 도로라든지 중구의 그 옛날 태평로 빌딩의 밑에 지하 이면도로 지하를 관통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하 점용을 한 사람이거든요. 만약 이번 판결로 이게 공익의 사익을 이양기고 공익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런 판결이라면 그런 것도 전부
불법이 되는 거죠.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해외를 본다면은 해외는 이런 이면도로가 아니라 진짜 간성 큰 도로 밑에 지하 어떤 도시를 건설하는, 그거는 일본 같은 경우 가서도 일본의 뭐 도쿄 록봉기라든지 무슨 오사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파리 이런 데, 또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급속도로 세계는 지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계 추세, 우리의 추세와 세계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새로운 점용 허가는 불가능하고 서초구가 하루빨리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선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한 4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재량권 일탈남용 이게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심 청구를 한번 해보는 그런 형태를 한번 밟아볼 수도 있다. 이런 맛이 이거는 법적인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면 가장 간단한 해결은 지금 사랑의 교회가 도로 2.5m 지하를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공익을 크게 해치거나 또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철거하는 대신에 지금 점용료 플러스에다가 변상금이라 해서 한 20%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억 정도, 연 4억 정도 내는데 한 연 5억 정도를 내는 그런 방식이 이제 두 번째 방안이고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 이행금을 예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1제곱미터당 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이것은 연 한 10억 정도 부과금이 될 거면 상당한 부과금이 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뭐 법원이라든지 일부 뭐 언론에서 헌대로 원상회복, 철거를 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철거하는데 한 300억 듭니다. 대신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들한테 기부 찬합했던 땅 200평 이면도로 4m 땅 또 돌려줘야 되고, 사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측 북측 땅 돌려줘야 되고, 어린이집도 돌려줘야 되고, 그 가격도 한 3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2안이나 3안 정도를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끝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싶은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구민한테 서초구에 누가 어떤 것이 이익이 될 것인지 좀 더 생각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럽에 가보면은 굉장히 큰 성당이라든지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교회나 성당들이 전부 지방이나 국가의 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3,000 내지 5,000명씩 신도들이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나 지방의 기부 체납한 대신에 국가나 지방에서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월급을 보수를 또 운영비를 지급해서 평일에는 음악회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행사,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행사장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종교 어떤 예배당이라든지 미사 이런 걸로 제공해서 서로를 상생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재산은 국가나 지방 재산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랑의 교회 처음 지을 때부터 제대로 지어라, 앞으로 100년 정도 안 가서 결국 서초구의 재산화 된다, 이런 크게 본다면은 우리 재산화 될 걸 부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통 크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논란 속에 있는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문제가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국회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